청취자님, 늘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고 또 완벽한 이해를 추구하시는 청취자님을 오늘 열렬히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저희가 오늘 정보의 바다에서 길을 잃지 않으시도록 확실하게 가이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심층 탐구 주제 정말 흥미롭죠? 우리가 흔히 먹는 스테이크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맞아요. 오늘 살펴볼 자료들은 고기의 맛을 결정짓는 과학, 특히 그 육즙 보존이랑 숙성 방식 이면에 숨겨진 연력학적 진실을 아주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네, 제공된 텍스트들을 보면 육즙 보존력, 즉 WHC라고 하죠. 이 보존력과 정온 유지의 물리적 화학적 원리를 정말 낱낱이 파헤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재평가받고 있는 웻 에이징의 진짜 가치도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이번 탐구의 미션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비싼 돈 주고 먹는 그 스테이크의 맛이 사실 불판 위가 아니라 냉장고의 그 미세한 온도 변화, 0.1도에 의해 어떻게 뒤바뀌는지 알아보는 거죠. 네, 그 미시적이고도 경제적인 비밀을 파헤쳐 보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보죠. 일단 제가 자료를 보면서 제일 놀랐던 게 고기의 본질에 대한 거였어요. 아, 수분 이야기 말씀이시군요. 네, 우리는 보통 붉은 고기 하면 막 단백질 덩어리? 아니면 지방? 그 마블링부터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흔히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고기의 그 70에서 75%가 사실은 단백질이 아니라 물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고기의 본질은 물이에요. 우리가 잘 구워진 두툼한 고기를 씹었을 때 와, 맛있다 하고 느끼는 그 육즙이 사실 단순한 수분이 아니거든요. 수돗물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절대 아니죠. 그 육즙 안에는 단백질, 아미노산, 비타민 같은 풍미의 핵심 요소들이 잔뜩 녹아 있어요. 그러니까 고기를 씹을 때 그 육즙은 풍미가 농축된 엑기스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면 고기 속의 수분을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어요. 이게 보수력 극대화의 핵심이거든요. 세 가지 형태요? 첫 번째가 그 결합수였죠. 네, 결합수입니다. 전체 수분의 한 5%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이건 단백질 분자랑 아주 단단하게 화학적으로 결합되어 있어서 어떤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아요. 펄펄 끓이거나 영화로 얼려도 안 날아간다는 그 철호상 같은 물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가 자유수입니다. 이게 한 15% 정도 되는데요. 아, 15%? 네, 근섬유 사이사이에 아주 느슨하게 끼어 있어요. 그래서 고기를 썰 때 도마 위로 뚝뚝 떨어지는 핏물, 그 드립이 바로 이 자유수입니다. 쉽게 이동하고 흘러내리는 1순위 도망자죠. 통제하기 제일 까다로운 녀석들이네요. 그럼 나머지 80%는요? 여기서 정말 매력적인 지점은 바로 이 80%를 차지하는 고정수의 존재입니다. 고정수요? 이름부터 뭔가 꽉 잡혀있는 느낌인데요. 맞습니다. 근섬유 망상구조, 그러니까 단백질 격자 안에 갇혀있는 물이에요.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핵심 타겟이기도 하고요. 아, 이 고정수를 어떻게 지켜내느냐가 고기 숙성의 성패를 가르는 거군요. 네, 물리적 충격이나 온도 변화가 생기면 이 80%의 고정수가 그 격자 구조 밖으로 튕겨나가 버리거든요. 온도 변화가 생기면 튕겨나간다. 이 부분을 자료에서 열팽창과 수축 비유로 설명했잖아요. 스펀지 비유가 아주 직관적이더라고요. 그렇죠. 스펀지 비유가 딱입니다. 보통 우리가 쓰는 냉장고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아니라 컴프레서가 켜졌다 꺼졌다 하면서 온도가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헌팅 현상이라고 부르죠. 스펀지를 손으로 꽉 쥐어짜는 거랑 똑같은 물리적 압력이라는 거죠. 맞아요. 내부 공간이 좁아지니까 고정수가 밖으로 밀려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온도가 다시 올라가서 조직이 이완되더라도 한번 빠져나간 물은 다시 돌아오지 못해요. 헐, 그럼 그 물은 다 어디로 가나요? 고기 표면으로 모여서 핏물로 뚝뚝 떨어져 버리는 거죠. 온도가 오르내릴 때마다 고기가 스스로 물을 밖으로 펌프질하는 셈입니다. 와, 육즙 펌핑 현상이네요. 냉장고 안에서 고기가 스스로 육즙을 짜내고 있었다니 진짜 충격적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깊은 생화학적 원리를 짚어보면 단백질 격자와 얼음 결정의 나비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빙원 숙성 구간 말씀하시는 거죠? 영하 1.7도에서 0도 사이요. 네, 맞습니다. 그 아슬아슬한 관행각 상태에서 0.5도의 편차만 생겨도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0.5도요. 1도도 아니고. 네, 온도가 미세하게 떨어지면 수분이 얼음 결정으로 변하는데 온도가 살짝 오르면 겉면이 조금 녹아요. 그러다 다시 온도가 떨어지면 녹았던 물이 다시 얼면서 재결정화가 일어납니다. 눈덩이 굴리는 것처럼 얼음 결정이 점점 커진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커진 얼음 결정을 현미경으로 보면 아주 날카로운 칼날 같아요.
이게 연약한 세포막을 안에서부터 다 찢어버립니다. 아우,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럼 해동할 때 육즙이 완전히 쏟아져 나오겠어요. 댐 무너지듯이 쏟아지죠. 불판에 구우면 고무 타이어처럼 퍽퍽해지고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이 완벽한 정원을 유지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정원을 유지하면 고기가 스트레스를 안 받죠. 평형 상태를 유지하면서 물을 꽉 붙잡게 된다는 거잖아요. 온도 편차를 0.1도 수준으로 제어한다고요? 네. 이걸 조금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육즙 손실은 곧 외식업계의 수익성 문제로 바로 직결됩니다. 아, 드립으로 빠져나가는 게 결국 돈이니까요. 식당 바닥에 떨어지는 핏물이 다 순이익이 증발하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자료의 구체적 수치를 보면 일반 숙성 시에는 중량 손실이 5에서 7% 정도 발생해요. 한우 1톤이라고 치면 50에서 70kg이 날아가는 거네요? 네. 반면에 플러스 마이너스 0.5도 이내에 정온 웨데이징을 하면 그 손실을 1% 미만으로 줄일 수 있어요. 단 한 번의 숙성으로 400만 원 이상의 순이익 차이가 나는 겁니다. 400만 원이요? 와, 정원 유지 하나로 400만 원을 버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근데 경제적인 부분 말고 관능적 가치, 그러니까 맛도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당연하죠. 정온 숙성육은 초기 주씨암과 지속적 주씨암이 다 살아있어요. 초기 주씨암은 첫 입 씹었을 때 팡 터지는 그 수분감이고, 네, 지속적 주씨암은 씹을수록 단백질 구조 안에 갇혀있던 육즙이 계속 배어나오는 걸 말하죠. 삼킬 때까지 퍽퍽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청취자님들도 들으시면서 침이 고이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이쯤에서 드라이 에이징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아, 드라이 에이징. 지난 10년 동안 정말 유행했죠. 네, 그 겉면이 까맣게 말라비틀어진 귀개한 자태며 꼬릿한 치즈향이며 그게 엄청 힙하고 고급스러운 걸로 여겨졌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유일한 정답일까요? 낭만은 있지만 실리적인 관점에서는 한계가 명확하죠. 특히 한우처럼 지방 함량이 높은 고기에는 좀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지방 산패 문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산소랑 지방이 만나면 산화되면서 흔히 말하는 쩐내가 나거든요. 게다가 겉면을 깎아내야 하니까 수율, 그러니까 로스율이 50에서 60%까지 떨어져요. 고기의 절반을 버려야 하니 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자료에서는 정온 웻에이징을 궁극적인 진화 형태로 보더라고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웨데이징 하면 대충 진공 비닐을 싸서 냉장고에 던져두는 저렴한 방식이라고 오해하시는데요. 마트에서 파는 그런 거 떠올리시잖아요. 진정한 정원 웨데이징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진공 포장이 산소를 완벽히 차단하는 일종의 우주복 역할을 하거든요. 우주복이요? 산화를 막으니까 쩐내도 안 나고. 근데 산소가 없으면 숙성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생화학의 신비죠. 산화 스트레스가 없는 혐기성 상태에서도 칼파인이나 카텝신 같은 효소들은 아주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아, 그 효소들이 단백질을 툭툭 끊어서 부드럽게 만들고 단맛이랑 감칠맛을 폭발시키는 거군요. 네, 맑고 깨끗한 지방의 맛과 증폭된 본연의 감칠맛을 느낄 수 있죠. 게다가 수율이 99%예요. 수율 99%면 거의 버리는 게 없네요. 숙성고기의 대중화를 이끌 수 있는 방식이군요. 드라이에이징의 펑키한 향과 웨데이징의 순수한 맛. 취향 차이도 있겠지만 경제성은 정말 비교 불가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가지 장점을 다 취하는 궁극의 하이브리드 방식도 있어요. 아, 저도 그 자료 읽으면서 흥미로웠어요. 교차 숙성, 크로스 에이징이라고 하던데요. 네, 베이스를 웨데이징으로 다지는 겁니다. 3에서 4주간 정온 웨데이징으로 연육작용을 끝내고 감칠맛을 쫙 올려놓죠. 로스율 없이 수분을 꽉 잡아둔 상태로요? 그런 다음에 진공 포장을 뜯고 3일에서 7일 정도 아주 짧게 드라이에이징을 거치는 겁니다. 겉면에 크러스트랑 그 너티한 향만 살짝 입히고 치고 빠지는 거군요. 겉바속촉의 정석이네요. 맞습니다. 수율은 수율대로 챙기면서 향과 식감까지 완벽하게 잡아내는 환상적인 조합이죠. 그럼 이게 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웨데이징은 절대 차선책, 플랜 B가 아니라는 겁니다. 고지방 원육을 위한 가장 과학적인 최선책, 플랜 A인 거죠. 고기 내부의 스트레스를 없애고 평정심을 찾아주는 그 정원 유지 기술이야말로 진정한 연금술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완벽한 통제가 만들어내는 예술입니다. 청취자님, 앞으로 레스토랑 가셔서 육즙이 막 팡팡 터지는 스테이크를 드시게 된다면요. 셰프님의 화려한 굽기 스킬도 좋지만
주방 구석에 있는 냉장고의 미친 온도 유지 능력을 먼저 떠올리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이죠? 0.1도의 온도 제어가 고기 세포의 구조와 경제적 가치를 이렇게 완벽하게 뒤바꿔 놓는다면 말이죠. 네. 지금 우리 집 냉장고 속에서 미세하게 오르내리는 온도 때문에 남몰래 잠재력을 잃어가고 있는 다른 식재료들은 과연 얼마나 많을까요? 아, 채소나 과일 같은 거요? 그렇죠. 우리가 매일 먹는 채소나 과일의 연약한 세포 속에서도 지금 이 순간 미세한 빈결정들이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와, 소름 돋네요. 당장 냉장고 온도부터 확인해 봐야겠어요. 청취자님들도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오늘의 이 심층 탐구를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식재료를 대하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고기의 맛을 지배하는 연력학적 진실은 여기까지입니다. 청취자님, 다음에도 더 깊고 흥미로운 탐구로 돌아오겠습니다.